이봉규 TV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초특가 이벤트를 합니다. 파격 이벤트인데요. 더 삼삼 1+1에다가 16병을 추가해서요 총 76병을 드립니다. 파격입니다. 6, 7년근 한 뿌리 입은 사포닌이 듬뿍 들어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야생 사냥 산삼 추출액이 들어있습니다. 1668에 3337로 전화하시고요. 야생 사냥 산삼 추출액인데 0.1%를 위한 최고의 선물 나에게도 최고의 선물을 해보십시오.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침마다 한 병 드시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상담전화 1668-3337로 지금 전화하시고요. 파격 특가, 파격 이벤트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TV에서 푹푹 드립니다. 애국기업이에요. 주변에 선물 줘서 좋고 파격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사시는 겁니다. 대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일보에서 오랫동안 이재명 관련 취재를 해오신 모동희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성남일보에 언제서부터 계셨죠? 저희가 2000년도 창간했습니다. 2000년도 창간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2년, 23년째.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이 그때는 시민운동가 할 때 아직 시장 대기 시민운동하고 있을 때. 시장 대기자.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시장 됐죠 이재명이? 2010년도. 2010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시민운동가였을 때는 그 어땠습니까 이재명? 저도 이재명 대표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하고 94년도에 성남 지역에서 최초로 성남 지역에 시민단체를 좀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재명 시장, 그다음에 현 그 성남시장 신상진 시장 이런 지역에서 활동했던 각계 인사들 참 성남 시민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 발판이 됐던 거죠, 이제. 네, 그랬군요. 그러면 뭐 누구보다도 그때부터 알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네요. 잘 압니다. 그때 그 활동할 때 이 시민 활동하면서부터 그런 정치적 야심이 보였었나요, 이재명한테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성남 시민 모임을 만들 때 네.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역을 봤을 때 토 세력이나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건전한 시민 세력들이 지방자치 권력의 핵심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성남 시민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 장기적으로는 그 시민 모임이 주체가 돼서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전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시장도 그 부분에 정치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봐야죠. 근데 그때 왜 사람을 이제 여러 번 만나다 보면 간파가 되잖아요, 조금. 뭐 독한 사람이다. 아니면 저 재밌는 사람이다. 그때도 이렇게 독한 게 좀 냄새가 났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사람이 본성이 드러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2010년 시장 되면서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참 불행하다. 자기 본성을 그렇게 숨기고 산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시민 지역에서 제가 91년서부터 기자 생활을 알기 시작했고 94년도에 시민 모임을 만들어서 격주 단위로 매일 그 집행위원회도 하고 그랬을 때는 좀 스타일이 까칠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사람의 마음까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집수. 근데 이제 그동안에 숨겼었던 게 지금 말 권력을 잡으니까 본성이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그 각종 범죄가 드러나니까 더 그냥 이게 말하자면 마각행위가 드러나니까 더 그 방어하려고 나오는 거죠, 본성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역대 성남시장 중에서는 행정가나 정치가는 있었지만 법조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역대 시장들하고 강력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역대 시장들이 다 감옥 가고 뭐 이런 부분 하면서 역대 시장들이 또 비리로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재명 시장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요번에 그래서 최근에 드러난 그 네이버라든가 FC라든가 대장동이라든가 의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앞에 한 가닥을 다 깔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그거는 그 시민운동을 하면서 그 정치 투쟁을 하면서 받은 나름대로 노하우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정교하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어저께도 그 본성을 봤거든요. 예. 어저께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 표정과 그걸 그냥 뻔뻔스럽게 그 읽는 이게 적어온 걸 읽는데 그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끝나고 나오면서 그 사악한 눈동자 이런 걸 봤는데 어저께 보셨어요? 어저께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현장에서 예. 어땠습니까? 출두할 때 포토라인을 써서 이제 기자회견하는 건 봤고요. 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출두할 때 개딸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개딸들. 쪽으로서 총동원이 좌우에서 이제 해서 네. 과연 얼마나 올까 이제 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가서 본 상황으로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세 부분에서 네. 그리고 딸도 아니라면서요? 다 아줌마 할머니들이었다면서요? 뭐 하여튼 뭐 네. 제가 봐서는 제가 생각했던 아마 그쪽 그룹에서도 총동원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것 같으면 상당한 수가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옛날 2018년도 그 공직선거법 위반을 해가지고 검찰 출두할 때하고 더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숫자가 느낌이 그랬습니다. 지금 당 대표가 됐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외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이제 맞불 집회도 있었잖아요. 우리 저 보수파들이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거짓 모세가 어디가 우월하다고 볼 수 없게 됐어. 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재명 지사 법원 검찰 들어가는 쪽에 이미 일찌감치 좀 해가지고 그쪽에 그 지지자들이 있었고 맞은편 쪽에 이제 보수 쪽 이쪽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숫자상으로 거의 크게 뭐 차이가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정도라면은 오히려 저 보수 세동원에서 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실패한 이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압도적으로 그 도로가 다 점령당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재명 입장에서 인도까지. 실패한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야유가 많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뭐 찌재명 뭐 이러면서 막 예, 서로 이제 엄청나게- 대형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은 대형 그 방송 차량을 갖다 놓고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좀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돈도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이재명은 돈도 많이 썼구나. 예. 그거 당 돈으로 쓰면 안 되는데. 그 지지자들 했겠죠, 뭐. 지지자들이 예. 뭐 좋게 봐도도 그거 그렇게 할 일입니까? 그리고 그 지금까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취재를 해오시고 오랜 기간 이재명 사건을 취재해 오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이것의 본질은 저희들이 봐서는 한 5년 넘어서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언론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네네. 그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섰던 김영환 후보와 장영하 변호사가 한 것만 얘기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게 2017년 9월경에 의회에서 이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2014년에 그 성남시가 FC를 일화를 인수합니다. 네. 예, 그리고 2015년, 16년서부터 저희들도 몰랐는데 그 두산, 차병원 이런 데서 몇십억씩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성남시의회의 행감이나 업무 보고에서는 공공기관 산하기관만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주식회사는 일반 법인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 전혀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성남시 FC 예산 2017년도 9월경으로 기억하는데 시의회에서 의회가 열렸는데 근데 2018년도 예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지금 이제 언론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성남 FC 부분들을 이 부분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시 예산이 연간 100억 이상씩 FC에 꾸준하게 투입이 됐습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의 그 2년간 이 돈을 안 받아도 운영은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저희가 보면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시장은 게 적극 행정이고 투명하다면 이걸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예. 그 차병원이 33억 냈습니다. 네. 의료재단이거든요. 네. 의료재단이 33억 낸다는 건 이거 어휴, 있을 수가 없는 그럼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두산. 그거는 분당 신도시가 계획도시로 입안될 때 그거는 두산에서
병원을 짓겠다고 저가로 산 겁니다.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역대 시장들한테 두산에서 작업을 계속했어요. 용도 변경을 해주라. 근데 그럼 안 해준 어떤 거죠. 조건을 주겠다, 다 주겠다. 그런데 역대 시장들은 못해서 왜?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게 만 용도 변경 수천억의 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지난번 그거 터지고 나서 역대 시장 측근하고 저하고 차를 한 잔 먹은 적이 있는데 네. 그 두산에서는 지금 40억을 준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희망살림이라는 이 투비를 거쳐 가지고 준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는 뭐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지만 그 당시엔 네이버에서는 우리는 그럼 못 주겠다. 그럼 뭔가 명분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부채 탕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쪽으로 받아서 광고비로 39억을 넣는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부채 탕감 올라면 39억이면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해주고 홍보비를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봐서는 이제 한 5년 만에 이제 실체가 드러났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왜 이게 드러났냐면 이제 2018년도 예산안을 놓고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FC 예산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시출 내역을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이제 FC도 이제 답이 없으니까 네. 비공개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회람을 시켰습니다. 이제 네. 보고 수거해 가는 걸로. 근데 요새 이제 스마트폰이 그나 발달이 돼서 이게 된 건데 그걸 이제 회람해 본 사람이 이제 그 희망살림 거기서 39억 일로 들어온 거니까 사단법인에서 견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검색을 해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과 관련이 쭉 뜬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다시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2015년, 16년도 계속 그 몇십억씩 넘어갔는데 얼핏 보고만 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한 의원들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잖아요. 네. 국감. 박성중 의원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는데 저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경기도하고 서울시 국감이 있는데 어떤 이재명 관련이 없겠냐. 그래서 우리도 이걸 어떻게 할까. 저희가 봐서는 뇌물죄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렇죠. 저희가 봐도 이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보를 얘기했더니 이건 바로 하겠다. 그래가 2017년도에 서울시 국감, 경기도 국감에서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사정기관에서는 안 움직인 거죠.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 이재명 지사가 나가니까 그때 네. 그 김영환 장관이라고 이제 장영하 변호사가 그 선거 과정에서 그 허위사실 유포, 정신병 문제하고 요 뇌물죄 2개를 넣었습니다. 네. 근데 경찰은 일단 뇌물죄는 좀 미루고 이제 그 선거법만 하고 나중에 이제 3년 동안 뭉개고 있었던 거죠. 분당경찰서가. 그러다가 이제 대선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최근에 이제 그 검찰에서 그 다시 문제가 되고 박하영 차장검사가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것으로 해가 다시 이제 조사가 되면서 이게 전적으로 이제 공식화되고 검찰 본격 수사에 들어갔고 저희들이 그동안 문제 제기했던 것들을 다 이제 그 순서대로 가고 있다. 또 시민단체들이 2017년 11월 달에 국회 정론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고 기자회견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늦었지만 결국은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예, 근데 저 이재명은 뭐 어제 출두하면서도 그러고 자기가 그때 시에서 적극 행정을 한 거다. 그다음에 이건 검찰의 조작이다. 이러고선 어제도 들어가면서 얘기. 만일 이재명 대표 얘기가 맞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병원, 두산, 네이버 이런 사람들은 성남시가 명예상을 줘야 되는 몇십억씩 이걸 지원을 해줬으면 광고비로 협찬을 그렇죠. 조건이 없다면 근데 왜 그걸 취소합니까? 그렇잖아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자, 이제 중요한 게 그렇다고 수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예측해 보십니까? 저희들이 작년 그 2월 달에 지역에 있는 그 시민단체나 이렇게 해가지고 160억 뇌물 이재명 구속연대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로 그게 또 이제 이게 탄력을 받게 된 건데요. 저희들이 저도 그렇고
법조계 쪽에도 이거는 명백한 제3자 뇌물이다. 이재명 지사는 안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이 받으면 뇌물이고 이거는 그 경위에서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차병호는 수건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이버는 제2사옥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산은 용도 변경 그래 수천억의 시세 차익이라든가 나머지 뭐 농협은 시금고 지정 문제가 있고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일 그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그런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방법을 얼마든지 써도 이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 그 큰일 이거는 나는 좀 거죠. 법치가 망가지는 거라고. 그럼요. 예. 그때 왜 어제도 막 찌째명하고 그 형수에 욕한 거 가지고 예.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형은 돌아가셨고 형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오후에 형수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잘 그 검찰 송치 조사 받으러 간 걸 보면서 그래서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는데요. 네. 어쨌든 형수님 얘기도 뭐 저 필연적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요. 오늘 진짜 경향신문에 보니까는 김만배 일당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12월 30일 날 저희가 그 형수 막말을 그 공개를 했거든요. 네. 저희 성남일보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게 이제 2014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그 저희 성남일보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법조계에 로비를 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그 재선을 앞두고 지역 언론까지 이런 그 조그만 것까지 상당히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오늘 언론 보도를 알고 이렇게 참 놀랐습니다. 그 형수는 저는 뭐 만나본 적도 없지만 이게 인지상정으로 이해를 해보면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의외로 담담해요? 담담하시면 대단하신 거죠. 오. 왜냐하면 그 너무 이제 실체를 잘 알기 때문에 담담하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이재명에 대한 실체를 예.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예.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예. 그래서 보통 그렇게 정도면 남편이 어쨌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 동생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입원시키진 시도가 실패한 거지. 그것도 제가 봐서는 그 권순일 그 사법 그 법조 이 부분 나중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왜 그런 결과가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형수는 아마 이제 시동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없고 자기는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악은 처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담담하시더라고요. 악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그 처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당연히 그렇게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제 남편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때문에 말하자면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직접적인 건 아니겠지만 직접적인 건 아니죠. 가진 고초를 받은 거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하셨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죠. 남이 그래도 엄청난 고통인데 친동생이 그러니 더 그 고통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이제 형수막말 부분에 하고 정신병원 입원 부분을 그 제기한 사람이지만 소위 이재명 당대표가 시민운동 인권변호사라는 부분을 자칭했을 때 했는 입장에서 형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시도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거고 이건 폐륜적인 행위고 이거는 정말로 그 반인권 범죄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것도 나중에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죠. 권력과 돈도 들어가는 거죠. 대장동 돈 먹어야 되니까 그걸 파헤치고 이러니까 또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파헤치니까 권력과 돈을 위해서 저 친형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형수에다 대고 그 들을 수 없는 쌍욕을 하고 원래 그렇게 욕쟁이에요? 그 전서부터 알으셨다며 형수 욕하기 전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놀랐다고 이게 자기 본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이제 만약 저도 한 10년 한 20년 가까이 아는 사이인데 만일 그런 정도로
그 본질을 알았다면 저도 이재명 시장 2010년도 시장 당선되는데 나름대로도 지역의 언론으로서 도움을 많이 줬고 본인이 스스로 저도 그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시장 되고 나서 하는 행태를 보면서 비판하면서 이제 좀 다른 길을 가게 된 건 맞습니다만. 그 지금 그 형수가 연세가 어느 정도 됐죠? 지금 대략 한 60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60대 초중반 하지 않으실까? 아니야, 그 정도는 초반. 초반 연세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지금 뭐 일을 하시나요? 그 연세도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게 이재선 회계사가 회계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을 해놓으셔서 가족들이 지내는 데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밥 있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예, 이상 그렇습니다. 없구나. 예. 그렇군요. 예. 형수가 지금 일을 안 해도. 예. 근데 담담한 게 굉장히 그 대단하신 분이죠. 정신력이 강하시네요. 그 욕을 그 욕을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예. 그 욕을. 그런 욕을 한 사람을 지난번 대선 때 그렇게 찍어줬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예. 이해가 안 되죠, 그거. 우리 사회가 정말로 이 진영 논리로 이 빠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일반인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어디 뭐 투사가처럼 민주화의 그 독재 정권하고 싸운 사람처럼 마치 역대 대통령들을 소환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 이 정치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좀 참담했습니다 이렇게. 야 너무 뻔뻔스러워요. 거기 저 DJ 이름 뭐 노무현 이름 다 대면서 뭐 선각자 이름들도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일 운동가들도 되면서 자기가 거기 왜 자기 범죄인인데 그 사람들하고 빗대면서 자기도 그런 탄압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그 탄압받는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이 난국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럼 어저께도 뭐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떳떳하고 적극 행정이었다면 검사 질문 정당하게 설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서면 내고 거짓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거죠. 일반인이 가서 서면지 내고 검찰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의 그 시청에 근무하던 분들 이재명 때도 근무했었고 지금도 근무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있죠. 늘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아요? 어공이라 아니 늘공. 예. 그분들은 뭐 시장이 바뀌어도 뭐 밑에 말단직에서 계속 하니까 그분들이 승진하고 뭐 해서 그분들 분위기는 어때요? 요번에 아시겠지만 성남시도 12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렇죠. 신상재 윤석열 시장으로. 정권도 이제 그 5년 만에 교체됐듯이 12년 만에 정권이 교체돼서 지난번 6월달에 이제 인수위원회 정상화위원회가 출범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없는 거죠. 그거는 말 그대로 성남의 이재명 은수미 12년 동안의 성남 적폐를 청산하고 대안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공무원 사회가 그 승진 서열이나 이런 부분들의 주요 보직에 이미 그 승진 서열에 맞게끔 이재명 은수미 사람들 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행정을 하기에. 그 사람 몰 수도 없잖아요 이게. 승진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는 또 그렇습니다. 후봉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걸 하면 잘못 따지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후봉으로 올라가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 신상진 시장 체제도 그 자리를 잡으면 2, 3년 정도 가야 그 인사 부분이 나름대로 다시 이제 신상 체제에 맞는 합리적인 그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국장이나 이런 사람 다 그쪽 사람들 승진시킨 사람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은수미 쪽에서 승진시키고 이재명 쪽에서 승진시키고. 실적으로 은수미 시장은 이재명 시장의 아바타라고 저희들은 아바타니까. 그 12년 동안 이재명 체제였다고 봅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12년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네. 성남을 그냥. 그래서 저도 그 어떤 성남 지역의 이 정권 교체 정상화 이런 부분 저도 정상화에 들어가서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도 시를 대상으로 취재를 꽤 오래 했지만 이렇게 공무원들이 승진을 대가로 해가지고 자료를 파기하고 서버를 폐기하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12년 동안 일어났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범죄 집단이에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뉴스를 보면서 아 이제 저건 빼도 박도 못한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법률가들 뭐이 얘기도 듣고 그러셔서 아마 이 저 형수 이재명의 형수도 담담한 이유도 아 이제 뭐 감옥 갈 게 정해져 있으니까 네 죄를 네가 알고 저 죄값 다 잘 치르는 거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담담해지는 거죠. 어느 정도 복수라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걸로 보이니까. 이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검경 부분은 그 문재인 정권 때는 거의 뭐 눈 감아줬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와서는 좀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래도 지난번 문재인 정권 그렇습니다. 때보다는 훨씬 예,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으니까. FC도 지금 그러니까 165억 뇌물죄도 지금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 저는 턱밑까지 갔다고 봅니다. 피해 나갈 수 없다. 예. 만일 이게 무혐의 나와버리면 에이, 앞으로 그건 우리나라 법치가 아니면 망가집니다. 뒤집어지죠. 예. 그 이재명한테 그 자식들이 몇 명 있죠? 2명이죠. 2명 있고. 예. 그 중에 하나는 문제가 좀 많이 예, 돼서 요새 뭐 수사받고 있는 거예요. 수사받고 있고 안타까운 이제, 일이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형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 몇 명입니까? 거기도 2명. 이재선 씨 2명. 예. 그 조카 그 다른 조카죠. 그 왜 살인 사건 일으킨 조카. 옛날에 옛날에 이재명 예, 변호했던 예, 그 뭐 이제 모녀를 사귀던 여자와 어머니를 칼로 수십 방을 찔러서 죽인 그 조카. 그 조카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재명과의 관계는 어떤 조카예요? 이재선 씨의 자식은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 다른 조카죠. 예, 이게. 그렇습니다. 예. 아니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이재선 씨 아니, 그거는 아들. 이재선에 아니, 대해서는 이재선의 아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 예, 자, 그 일남 일녀로 알고 있는데요. 예. 나름대로 나름대로 잘 잘 건전하게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예, 예, 예. 그렇구나. 그건 다른 조카네요. 옛날 페이스북에 썼던 딸은 이제 그림도 그리고 화가로 활동도 하고. 예, 그거 다른 조카.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야, 참 하여튼 아유 그렇군요. 뭐 이제 이재명의 운명은 이제 아무리 발버둥 쳐야 이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형수도 담담하지 않나. 그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그게 만일 무죄를 받는다면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권력의 외표를 쓰기 위해서 국회의원 나가고 당 대표 나가고 또 임시국회 열어놓고 출석하고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정말 아니 걱정. 만약에 예. 지금 인천 계양을 해서 금배지 달았는데 성남 쪽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 100% 떨어지겠죠? 지난번에 예. 지방선거에 그 같이 선거가 실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예. 성남에서 평생을 살았고 시장을 8년 했고 그렇지. 도지사 거기로 했고. 나가야 정상인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나왔던데 분당 갑을 출마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저희가 거기 알기로 여론조사를 각종 돌려봤는데 겁나서 못 나간 거지. 여론조사가 좋게 안 나왔다. 왜냐 지난번 대선에서 성남에서 압도적으로 못 이겼습니다. 그럼 그렇죠. 뭡니까? 성남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 고향이잖아요. 이제는 아는 거지. 예. 이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재명에 대해서 가까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본전을 다 드러난 거지. 예, 기본적으로. 지역도 대충은 예. 물론 절대적 이제 당에 따라서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성남 시민한테는 이미 심판을 다 받은 거구나. 그렇죠. 국민들한테도 받은 거고 예. 그 총선 때 지난 보궐선거 때 지방선거 때 그 개항에 갈 게 아니라 분당 갑에 당당히 나와서 거기서 도전을 해야죠. 그러면 거기서 명예회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성남이란 데가 좀 독특한 그 정서가 있습니까? 혹시 이재명 같은 사람이 시장을 오래 하고 예. 아직 뭐 아니 그런 게 혹시 독특한 무슨 정서가 있나요? 성남시가 탄생이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이라고 네. 그거로부터 이제 출발이 됐고요. 옛날에는 분당이 되기 전에는 야당 성향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분당되기 그래서, 전에. 그래서 옛날 DJ 때 손만 흔들고 가면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지역이. 그리고 이제 분당이 들어왔죠. 분당이 이제 네 개 선거구 중에 그 수정중앙과 옛날 기존 시가지 두 개 선거구고 분당 가불이 두 개 선거구인데 과거에는 한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당 지역이 보수세가 강했는데 분당 을을 빼고 갑이 좀 민주당 이재명 시장이 8년 하면서 많이 좀 변화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요. 이재명 시장은 제가 봐서는 운이 여태까지 참 좋았다. 2010년도에도 실질적으로 그다음 천안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영향도 있었고 또 2018년도 도의사 선거 때는 세월호 이제 이러저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었다. 이제. 천운을 타고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했는데 이제는 사필 규정으로 이제는 운이 다 하고 이제는 뭐 법으로도 국민 정서로도 이제는 용서가 안 되고 이제 운이 항상 따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벌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네. 모동희 성남일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